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벌써 21번째 대선인데 등장한 후보의 이름은 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성은 단이요, 이름은 일화, 단일화. 네. 단일화 과정에서 늘 한 명은 조급하고 한 명은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 더 여유롭습니다. 희한하죠? 네. 5월 21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첫 번째로는 이집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집트에서요,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누군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허. 바로 도로 위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도로 합니다. 위에서요? 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한 남성 옆에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 남성을 따라온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있죠. 진짜네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오토바이보다 앞서지도 않고 속도를 맞춰서 옆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데요. 저 남성이 먹이 뺏어갔나요? 이 남성과 호흡을 자랑하는 이 비둘기요. 먹이를 뺏어간 게 아니라 먹이를 주는 이 비둘기가 반려비둘기라고 합니다. 에? 아니 뉴스파이터 통해서 최진영 변호사 그동안 각종 반려동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반려 비둘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네. 비둘기 훈련 3년이니까 오토바이를 따라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오토바이를 따라올 수 있도록 3년 정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머나. 사실 지금 이 그 비둘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네. 주인을 이렇게 신기하게도 따라오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묵지 않고 있더니만 날아가 버린 어머나. 그런 그 비둘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 특출한 비둘기인지 지금 3년 정도 되니까 오토바이를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고 이야. 손 위에 있는데요. 사실 비둘기란 것이 전서구, 쉽게 말하면 우편 배달부도 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만큼 똑똑하고 사람과의 교감을 잘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훈련된 것은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뭔가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에서 마음이 너무 흐뭇해지네요. 어머나 노 부부께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이 노부부가 정말 모처럼 행복할 것만 같던 날에 날벼락을 맞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70대 노부부의 사연인데 지난 15일 오후에 부산 기장 지구대로 이 노부부가 다급히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막 그렇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막 호소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여행을 왔는데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라고 아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현금 1,000만 원하고 에? 금 2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1,000만 원하고 금 2돈이 이 노인 부부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당시에 노 부부가 몹시 막 떨면서 경찰에 여행 가방을 꼭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최재만 교수님.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막 바들바들 막 걱정도 떨릴까. 근데 왜 저 어르신들은 노부부는 좀 위험하시게 전 재산을 가방에 갖고 여행 다니셨을까요 지금? 이분들이 경찰에 밝힌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이 70대 노부부는요. 네. 평상시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여행을 가면서 근데 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이 돈을 놓고 가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그러실 거예요.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 그다음에 금붙이 이거를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아이고. 여행에 같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겠죠. 결국은 들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전 재산이니까. 그렇죠. 불안한 마음에 전 재산을 들고서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렸으니 이거 좀 그냥 외지에서 돈 한 푼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집에 두 사람이 길에 남겨진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이 지금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세상에. 근데 어쨌든 다급한 마음에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노 부부께서 어르신들께서
일단 잘하신 거예요. 이때는 늘 우리가 기댈 곳은 경찰분들인데 기장지구대에 갔어요. 그럼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부부에게 당시에 탔던 택시 혹시 번호 보셨습니까? 번호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고. 그럼 혹시 차종은 기억나세요? 차종도 기억나지 않으신 겁니다. 아이고. 심지어는 여기가 낯선 거리 그리고 처음 가는 거리다 보니까 그럼 택시 어디에서 내리셨어요? 거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소가 특정이 되면 주변 CCTV로 특정해서 이 택시만 찾으면 빨리 이제 그러겠네요.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장소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셨던 아이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고민한 끝에 그러면 요즘엔 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니까 맞다. 이 카드 내역을 살펴보자 그쵸.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노부부 네. 이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기 아이고, 때문에 추적이 세상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담아서 그런 거잖아요. 경찰분들이 어르신 이렇게 기억나시죠? 아이고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셨죠? 아이고 현금으로 했어요. 지금 경찰분도 아이고 답답해. 뭔가 찾아들고 싶은데 지금 뭔가 지금 넓은 부산 좁은 데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이 택시를? 그러니까요. 게다가 처음 가보는 동네면은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택시에서 내렸으니까 그 지역을 다시 가보면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주변 건물을 보면 기억나시지 않을까 아하. 해서요. 먼저 할아버지를 순찰차에 태워서 같이 그 일대를 돌았대요. 아하.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긴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CCTV를 다 봤는데 거기가 아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또 주변 일대를 돌았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여긴 것 같은데 해서 거기 CCTV를 봤는데 거기도 아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어떡하지 하던 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뭔데요? 톨게이트 비용을 낸 것 같다. 오호. 톨게이트라는 단서가 생긴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톨게이트 쪽의 영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4시간 만에 노부부가 하차한 장소를 특정을 했대요. 대박 사건.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장소의 CCTV를 확인했고요. 해당 택시의 업체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택시 기사의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고요. 네. 그 택시 기사를 지구대로 불러서 택시 기사님과 이제 노부부를 만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던 여행 가방 안에 있던 모든 걸 그대로 받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머 저건가 봐요 세상에. 가방에 세상에. 저게 전 재산. 저 어르신들의 전 재산 1,000만 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 2돈하고 경찰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제 못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종이를 드렸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두 분 다 글을 못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건 잃어버리신 것 때문에 첫날은 아예 하루를 다 날려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평일 오후에는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12건 정도 더 신고가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랑 잘 분배해서 이게 무조건 찾아야 된다. 이거 진짜 무조건 찾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했어요. 세상에 정말 경찰분들 사명감 그리고 집념 그런 게 느껴지는데 앞서 그 얘기 중에 앞부분에 최진영 변호사님 그 어르신들이 신고 종이 작성해야 되는데 서류를 얼마나 놀라시고 그래서 손이 떨려셨다는 거 아니에요. 못 쓴다는 글씨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그죠. 네, 그런 거죠.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손이 떨리는 건 당연한 것 세상에. 아니겠습니까? 특히 낯선 곳에 오셨던 노부부가 이게 어디가 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렇게 택시 트렁크에 있었나 봐요. 그대로. 그러게요. 어머나. 결국 이 경찰들이 내 부모 같다 해서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사실 제한된 인원이 이런 식으로 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팀을 나눠서 CCTV 추격조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 신고 이렇게 찾는 그런 조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했는 결과 이 부분을 밝힌 것 같은데 네. 4시간 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네. 정말 감사하다. 또 기장에 다시 놀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장하면 어딥니까? 기장 갈매기, 기장 미역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산에서도 신도시로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는 리조트가 있는 곳이라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장 정말 이걸로 해가지고 더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로 이 경찰분들의 이 노고 그리고 집념이요.
정말로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 진짜 큰 선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부산의 명예를 정말 경찰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드높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 저희가 진짜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어요. 부산의 기장지구대입니다. 김가영 순경님을 비롯한 동료 경찰 여러분들 정말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와서 정말 시간 빠르죠. 그런데 지금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러브콜. 또 뭔가 궁금해. 근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면 이랬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 아시죠?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돌면서 학생식당에서 뭔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동행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동창이세요. 동기예요? 예, 동기. 이따가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도 아이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그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한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당으로 오시면 제가 나이로는 선배이지만 제가 잘 모시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제가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가 오늘 이 대학가에 가서 학생식당, 학식이라고 이제 줄임말 하죠. 학식 먹는 그 선거운동 하는데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최진경 변호사님 이유는 딱 하나 그거겠죠? 네. 할 때마다 나오는 꽃, 단일화.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이준석 후보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구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반을 넘어 막판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선거 이슈가 바로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남 아닙니까? 성남의 지역구 바로 옆에 판교 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그 안철수 후보님이시고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어떤 분보다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한솥밥도 먹었던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병상련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것을 겪었던 것으로서 다시 한번 손을 잡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하자.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웨이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낮에는 저렇게 독자 노선 같지만 밤에 물밑은 분명히 뭔가 오가고 있는 그런 따뜻한 온기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많은 대학생들이 주변에서 막 진을 치고 지켜보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덕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까 재밌는 표현도 나왔죠.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 안철수 의원 나오던데요. 막 이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나쁜 듯, 안 좋은 듯, 좋은 듯, 이렇게 웃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이 쭉 역사를 훑어보면 앙숙 중에 앙숙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재현해 줄게요. 그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욕하는 걸 20분 동안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나이 60 넘어서 좋은 거 배우셨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은 옥탁 치는 거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거 무슨 두 사람이 최진봉 교수님 두 사람이 무기만 안 들었지 와 말이 더 무섭다는 걸 진짜 느끼게 해주는 와 설전 정말 불꽃 튀네 진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깊어요. 네. 이게 뭐 오늘 만난 것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연출했지만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사람 간의 갈등의 골은 정말 깊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다 역사적으로 했던 말들을 쭉 봤는데 말하는 것도 보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선을 넘어서잖아요. 네. 나이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나, 뭐 병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게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럼 왜 저기를 찾아왔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준석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예를 들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성과가 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판세로 봐서는 지금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판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완주를 해서 두 자리 정도 숫자의 득표를 얻으면 그걸 자산으로 기반으로 해서 차차기에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차관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보다는 완주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쪽으로 가기를 원할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비상계엄 선포나 내란 사태에서 비판적 입장, 그 탄핵에서는 찬성 입장을 가져왔어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 완전히 단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난제가 있어서 단일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혹시요 쓸데없는 질문 궁금증인지 모르겠는데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단일화할까봐 조금 내심 조바심 좀 걱정 우려 그런 거 없습니까 진짜 요만큼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은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도 없어?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단일화가 되면 뭐 상승 효과 좀 있겠죠. 그러나 대세론이나 지금의 판세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게 뭐 단일화를 하는 걸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이번에는 우리 그런 얘기 영화 대사 빗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준석 후보는 원래 일정이니까 대학교 학생식당 가서 먹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영화 대사처럼 두 사람이 예전에 막 서로 그 진짜 날선 표현했던 거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다 잊어버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왜 만난 거예요? 영화 대사처럼 만나는 드릴게 뭐 이런 거에 그거 왜 만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단일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님이 전체적으로 상승세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른바 사표 방지 시스템. 내가 표를 찍었는데 사실 지금 3석 가지고 있는 3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이 당선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과 김문수 두 명의 어떤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졌던 시간, 그때 자기 몸값이 최대로 높아지는 그 시간, 그때는 본인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결국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실제로 현실을 생각을 했을 때에 10% 이상 득표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기 들어가는 수십억의 돈 단 한 푼도 보존받지 못합니다.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은 개혁신당은 사실상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서 만에 하나 지금 본인도 지난번 그 1차 TV 토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대선의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분열돼서 사실상 이재명에게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직을 물려준다고 하면은 그것에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갇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국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지금부터 얘기하면은 본인 몸값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 말고도 이준석 후보를 만난 국민의힘 인사가 또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바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어허. 서울의 한 호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우를 한 건데요. 오. 그렇게 조우를 한 시각과 또 김용태 위원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렇게 만났나 봐요. 어머머머. 네, 글을 올린 시간이 좀 비슷합니다. 어허. 오늘 오전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렇게 만난 사진도 올라왔는데요. 네. 오전에 올린 글을 보면요. 고쳐 쓸 수 없다면 더 튼튼하게 새로 짓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 말에 공감한다라면서 결국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리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죠. 그 자리에 새로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글과 함께 또 김용태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변할 테니까 그 다음 말은 그거잖아요. 제발 또 와요. 단일화합시다. 막 그런 구애 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옆에 또 같이 셀카도 3명 같이 찍을 정도로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예전부터 꽤나 친하다는 게 뭐 정치권의 파닥에 이미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가치나 공약이나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이나 가치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우리 만나면 늘상 하는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네,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얘기를 나눠도 전혀 다르게 완전 다르게 언론에는 이게 공개가 또 전달이 되는 상황인데 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뭐 여러분도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단일화가 급한 건 지금 왠지 분위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은 이준석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즉 국민의힘 쪽이 더 뭔가 조급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달래기에 더더욱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호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호랑이의 굴에 있고 밀림 안에 있을 때 왕인데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이 양반이 좀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와, 호랑이래. 이거 극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말은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한 번 더 혼나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뭐 그걸 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네. 그 용어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그래도 당의 그렇죠. 비대위원장인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소관계 그걸로만 표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공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문제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이준석 후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고 흔들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네. 단일화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지지율이 또 안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거 예를 들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정책이나 정강을 좋아해서 네. 지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준석이 자꾸 단일화한다고 그래보세요. 지지를 하겠어요. 딴 데로 가버리지.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일화하면 그럼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갈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덧셈의 어떤 정치의 결과를 나오기는 좀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 있다는 아닐 얘기예요.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정현 지금 대변인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도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좀 축켜 세워서 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혹시 심기 상할까 봐 심히 경호참으로 아이고 호랑이십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용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 오늘도 뭐 그 얘기 했지만 네. 후보가 그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김용태 위원장에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그게 왜 그랬냐면 배우자들 토론회 하자고 제안을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그걸 비판할 수는 있어요. 저는 뭐 배우자 토론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적절해요. 최진봉 교수님과 같은 의견이네요. 그렇죠. 저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아니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혼났을 거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아하. 하다. 구태와 꼰대짓 나요. 뭐 이제 저거는 또 한 줄 보탰네요.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이준석 후보가 저격하면서 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척하지 마라. 이런 맞아요. 기억나네, 이런 기억나네, 내용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되돌려 준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엇박자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 말한 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아직 없잖아요. 네. 저는 저 점에서는 뭐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아요. 그거는 네.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혼낼 거다. 네. 뭐 동생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김문수 후보를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님이 안 가시는 곳에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5세, 여러분 보셨죠? 5세 그 어디에도 김문수 이름도 안 써 있고 선대위도 합류 안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그래요. 지금 맞아요, 진짜 춘재인 변호사님? 오늘 대구 서무시장에서 네. 오늘은 제가 김문수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기호 2번 김문수란 옷은 입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기호 2번을 지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란 이름을 했다고 외쳤다고요, 김문수? 예, 내가 김문수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네네.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광안리에서 정말 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서무시장에서는 오늘은 제가 김문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점점 이 경부성 상행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점점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점점 그 어떻게 보면 서울까지 왔을 때에는 네. 제가 미뤄 짐작컨대 서울에선 따로 똑같이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간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같이 손을 잡고 이야. 김문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네. 야심도 있죠. 아하. 다가오는 8월 정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당권 투쟁 그런 부분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도 당에 입당을 해서
잠재적인 어떤 그 당권 주자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전에 어떻게 보면 그 한동훈 전 후보가 이 그 준석 후보한테 대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큰 틀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면서도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 사이에 나름대로의 한랭 기운이 흐르는 것은 그런 경쟁 구도. 한마디로 대권과 당권의 흐름이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더 관점하기에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저 유세 장면, 유세 그림, 영상을 보시면서 손정희 변호사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상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위한 대선 선거 지원 유세가 아니라 자기 선거 유세하는 것 같으네. 막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선에 어떤 기여를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보다는 본인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당권 경쟁에서 본인의 몸집과 영향력을 더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거를 지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선관위에도 합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 후보는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를 한 거잖아요. 그럼 패배자로서 좀 더 포용적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앞선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같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책임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마치 선관위에 합류했다가 만약 이번 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지지 않을 태도, 이거보다는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선대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떤 희생하는 정신을 좀 더 보인다라고 한다면 안정감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팀이 되는 게 절실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속내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는 나섰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연결고리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하와이 가는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을 국민의힘 선대위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른바 설득조 국민의힘 특사단이 하와이로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올렸냐면 모두 돌아갔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 뭐에 잔뜩 기대했는데? 결국 선대위 합류 설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성과가 또 조금은 있었는데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김대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 유상범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했다. 그 정도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 이른바 버티기가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주자들, 중진들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우리가 졌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권을 차지하자. 이걸 다 붙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기 당권은 홍준표 시장이 먹는다. 김문수 후보 낙선하고 보수가 괴멸할 때 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사절단이 와서 모셔가게끔 만드는 게 홍준표 정치라니까. 아마 지금 홍준표 지사 이 방송 들을 거예요. 야, 우리 지원이 형 빠르다. 야, 그리고 형님 감사합니다. 내 플랜을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럴 거예요. 좀 날것의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 뭐 당권을 먹는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 아니겠냐. 지금 하와이 가서 이렇게 약간 선대위에 합류하는 버티기가.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저 말에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홍준표 지금 전 시장님은 하와이 열대 과일 드시는 것만 해도 배가 부르실 겁니다. 굳이 당권까지는 노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자칭 타칭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우는 박지원의 이관계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쪽을 네.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폭탄성 발언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것은 박지원 그 의원님의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본인 스스로 정계 은퇴까지 했던 분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네. 다시 당권을 노린다는 것은 네. 지나친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적 발언이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뉴스파이터 단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뭔데요, 또? 바로 직전에 네. 홍준표 시장님이 한국에 언제 돌아오는지에 네. 대해서 오늘 가장 측근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의원이자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으로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대선이 6월 3일 아니겠습니까? 6월 10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끊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선 끝났네요. 네, 대선 끝나고 돌아오는 것은 또 긴장했잖아요. 분명합니다. 다들 네네. 기대했잖아요. 아, 대선 네. 저런 오는 줄 알고. 네네. 다만 그 본인이 그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완전히 정계 은퇴라고 했습니다만 거꾸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초대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는데 왜 네.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는 국민의힘의 이 당권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당 내부 분열하는 그런 얘기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차기 당권 뭐 대선도 아직 안 끝났지만 차기 당권 만약 경쟁 붙는다고 할 때 친윤들도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또 뭐 여러 가지 또 관심 끕니다만 유독 눈에 띄는 게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용하는 방탄유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지금 방탄유리 뒤에서 각종 유세 현장 가서 이 유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대 마포 여기가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겠습니다. 저 뒤쪽에는 안 보여서 어떡합니까?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는 말을 요새는 믿어요. 저를 제거하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못하겠어요. 앞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까이서 막 가리는 거 싫기도 하고. 근데 그 하니까 막 난리예요. 빨리 들어가라고. 방탄유리 설치했지만 손정희 변호사님이 지금 지지자들의 열띤 여러와 같은 성원에 사달에 올라갔을 때 경호원들 막 진짜 경호동절했어요, 진짜. 민주당은 이 경호에 있어서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이미 테러 사건 한번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민수당사 주변에 흉기를 소지해서 배회하던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이 30대 남성은 정신병원에 이제 지금 치료돼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경찰에 따르면 오늘도 살해 협박을 3건을 접수했고요. 그중에 2명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방탄유리를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방탄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는데 저는 여기 조끼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방탄조끼 없죠. 저는 방탄유리도 없습니다. 저는 경호원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으면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고 때 되면 밥도 딱딱 갖다 줘요.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얘기가 경호 인력 필요 없다고 근데 진짜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 경호 안 해요? 그 김문수 후보 측이요 밝힌 바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경호원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직접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원래 40명 정도 되던 경호 인력을 6명으로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호를 하는 팀 입장에서는 인원을 줄여도 그간 해오던 강도의 이제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후보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그 이야기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경호팀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했고요. 여건상 좀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유리를 향한 김문수 후보의 비판에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 읽어드리진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살해 기도에 목을 공격당한 상대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 되겠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도 경호원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도 경호 받아야 되고요. 대통령 후보는 경호를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가지고 경호 문제 가지고 정쟁화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국민들은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그거 관계없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니, 안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상정하고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정쟁으로 삼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상대를 존중하면서 경쟁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럴수록 각 후보의 긴장감과 공세도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계속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